안녕하세요. 자기 전 이야기 나이트북 스토리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탈무드의 지혜. 가장 값진 기부. 한 마을에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큰돈을 기부했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곤 했죠.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가난한 이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도와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는 무엇을 주었는가만 보지만 나는 어떻게 주었는가를 보고 싶구나. 며칠 뒤 시장 한켠에서 낡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빵 하나를 들고 아이에게 건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로 말했죠. 배고팠지? 괜찮아, 이제 먹어. 그 모습을 우연히 지켜본 스승은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주는 마음이 참 깊구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빵보다 더 귀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진짜 기부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다.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와 무언가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주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주셨나요?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작은 관심도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건네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진짜 지혜로운 질문.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총명하다고 생각했고 매일 신하들과 지식을 겨루며 우쭐해하곤 했죠. 어느 날 한 노연자가 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폐하께 3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보시오. 내가 모를 게 있겠는가? 노연자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왕은 말했습니다. 쇠, 납, 돌 다 무겁지. 노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책임입니다. 지지 못하면 부서지고 피하면 누군가 대신 짊어져야 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입니까? 왕은 말했습니다. 말, 바람, 번개. 노연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가장 빠른 것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한순간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질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은 이번엔 말없이 노연자를 바라봤습니다. 노연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진정 지혜로운가? 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답보다 하나의 깊은 질문이 우리를 더 멀리 이끌어줍니다. 오늘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셨나요? 질문에서 시작된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진정한 부유함은 무엇인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이 가진 것을 셌습니다. 금화, 땅, 말, 집, 옷.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왜 마음은 허전하고 만족이 없을까요? 현자는 부자를 데리고 마을 밖을 나가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로 만든 책상, 허름한 의자, 그리고 오래된 촛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한 노인이 평온한 얼굴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매일 감사하며 사는 분입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몰라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부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원하는 걸 가지려는 게 본능 아닌가요? 현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란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샜나요? 시간, 돈, 일 혹은 부족한 것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의 마음을 더해보세요.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밤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탈무드의 지혜. 가장 어리석은 선택. 옛날 한 도시에 큰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는 금화 대부분을 항아리에 담아 자신만 아는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하인이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하인은 몰래 그 항아리를 파내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인은 항아리가 사라진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 전 재산이 사라졌어.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현자가 상인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감췄습니까? 상인은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빼앗을까봐 안전하게 보관한 것뿐입니다. 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산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합니다. 물을 오래 고이면 썩듯이 재물도 흐르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는 법이죠. 무엇이든 움켜쥘수록 불안해지고 나눌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진짜 어리석은 선택은 잃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은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로 이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가장 현명한 투자.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돈이 생긴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금? 땅? 아니면 장사?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는 사람의 마음에 하는 것이란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승은 제자와 함께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허름한 옷을 입은 아이 하나를 마주쳤습니다. 스승은 빵 하나를 사 아이에게 건넸고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며칠째 굶었어요.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투자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순간을 떠올릴 것이다. 돈은 한 번 쓰면 사라지지만 마음에 남는 선행은 언젠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돌아온다. 진짜 투자란 가장 빨리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게 남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시간을 쓰고 무엇에 마음을 나누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 따뜻한 씨앗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가장 값진 시간. 한 젊은 상인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늘 조급하고 일이 끝나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하루 중 가장 값진 시간을 무엇에 쓰고 있느냐?
젊은 상인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거래하고 사람을 만나죠.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 속에 돌, 자갈, 모래를 차례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큰 돌을 넣고 그 사이에 자갈을 넣고 그 위에 모래를 부었죠. 모두 꽉 들어갔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먼저 모래부터 넣었더라면 돌은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채워야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다. 가족, 휴식, 배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너의 하루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 무엇에 시간을 쓰느냐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챙기셨나요? 잠들기 전 당신의 하루의 진짜 돌이 무엇이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진짜 성공이란?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이들의 존경도 받고 싶어요. 스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 믿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 아닐까요?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언덕 위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나무 한 그루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풍성한 잎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누군가에게 칭찬받지 않지만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새에게 그늘을 주고 흙을 지탱하며 자라지. 진짜 성공은 남이 보는 높이가 아니라 내가 뿌리 내린 깊이에서 시작된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성공이다. 제자는 말없이 나무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성공은 누군가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진심인가요? 진짜 성공은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만족과 방향성입니다. 오늘도 잘 살아낸 당신, 이미 충분히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말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을 가진다. 어느 마을 지혜롭기로 유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멀리 퍼져 많은 이들이 배우고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말을 아끼시네요. 왜 항상 조용하신가요? 가르침도 적고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다가가 짐을 함께 들고 노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는 이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내가 한 행동이 1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지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서, 발걸음에서, 사람을 향한 행동 속에서 피어난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이 더 큰 울림을 남긴단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질 수 있지만 행동은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셨나요?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 그가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진짜 배움은 어디서 시작될까?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책도 많이 읽었고 세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있을까요?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청년을 데리고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스승은 청년의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이 가득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넘쳐 흘렀고 테이블까지 젖기 시작했죠. 청년이 당황해 외쳤습니다. 스승님, 잔이 넘치고 있어요. 이제 그만 부으셔야죠. 그제야 스승은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지금 이 잔과 같구나.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것도 더 담을 수 없게 되지. 진짜 배움은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는 마음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단다.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에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진짜 배움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세상 앞에 마음을 비우고 서 있었나요? 가득한 마음보다 비워진 마음이 더 많은 지혜를 담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진짜 용서란 무엇인가? 한 남자가 스승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가 사과는 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작은 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돌을 하루 종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라. 남자는 돌을 들고 갔고 하루가 지나 다시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무겁진 않지만 거슬립니다. 앉을 때도 잘 때도 신경 쓰여요.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의 미움과 같다. 크진 않아도 계속해서 너를 무겁게 만들고 편안함을 방해하지. 진짜 용서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가볍게 해주기 위한 선택이란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는 거지.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을 꺼내어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돌 하나 쥐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오늘 밤 그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트북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